목차는 이제 다른 멘토분들 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학과 소개하고 배정 기준, 커리큘럼, 진로, 학과 연관성, 그리고 Q&A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제학이라는 전공은 인문계열 기준 전공할 가치가 있는 전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대에서 경제학 이중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건 영어 쪽 전공을 살릴 생각이 뭐 다른 학우분들보다 좀 적다는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경제학 전공이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권, 그러니까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은행권 쪽 진로를 잡으셨다면 최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 시장에서 상경학사가 주는 메리트가 뭐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는 상경학사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무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경학사를 소지를 했을 때 취업 시장의 문이 더 넓다는 게 경제학과 이수를 했을 때 네, 오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 학사라는 것은 이중 전공으로 이제 졸업을 할 때만 주어지는 거고 부전공은 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은행권, 금융권 취직 시에 보는 필기시험 내용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험들을 볼 때 학교 수업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학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부분에서 네, 이쪽 취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경제학과 이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정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중 전공 중에 좀 인기 있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이중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배정 기준은 학점 100%고요. 이미 설명을 들으셨듯이 1, 2학기 평점 평균으로만 이제 배정이 되고 1, 2학기 34학점 이수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네. 따라서 만약 이 중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34학점 미만이신 분이 계시다면 경제학과보다는 이제 다른 전공을 우선 하시다가 나중에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기 전공인 만큼 학점 컷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평가였던 2019년에는 3.7에서 8 정도의 컷이 형성이 되었다고 썰이 들리고요. 이건 오피셜한 발표가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작년, 그러니까 전면 절대평가였죠. 작년에는 4.2점대에서 컷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1학기가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4점대 초반,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에서 끊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경제학 이중전공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학점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있어서 경제학은 절대 2순위까지 안 내려오거든요. 무조건 학점 100%에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절대 2순위까지 안 내려오니까 경제학 이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무조건 일지망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경영학이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통과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경제, 경영 모두 상관없이 나는 뭐 둘 중에 하나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학점 관리 잘 하시고 1지망 경제, 2지망 경영 신청하고 경영학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학점이 모자라서 경제학과 떨어지더라도 시험만 붙으면 경영학은 바로 어차피 그 TO가 다 안 차서 이지망도 붙여주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정 기준은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리큘럼입니다. 사실 아직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학과 홈페이지나 수강 편람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전공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정보는 제가 이미 거의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학년별 수업을 뭐 제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수강 팁 정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과목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경제학 원론 1과 경제학 원론 2가 전공 필수고요. 네, 이수를 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전공 필수고요. 자, 이 2학년 과목, 그러니까 경제학부 기준 1학년 과목이 이 중에 2학년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사실 들을 게 없어서 자연스럽게 다 듣게 됩니다. 경제, 수학, 뭐 수학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수학이나 경제 통계학을 들으시는데 그렇게 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선은 저부터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요. 수학 실력보다는 경제학에는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칙 연산 정도의 미분 개념 정도를 알고 계시면 학부 수준에서 경제학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분법 같은 거는 경제 수학에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경제학 원론 1이 미시경제학 파트고요. 경제학 원론 2가 거시경제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론 그 1과 미시경제학, 원론 2와 거시경제학을 묶어서 들으면 공부를 2번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약간 수강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 과목 중에서 미시, 거시가 전공 필수입니다. 경제학 원론 1, 경제학 원론 2, 미시, 거시가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시, 거시는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 계량 경제학을 들었는데, 계량 같은 경우는 통계학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개념 정도를 훑는 수준이라서 문과생 수강에 무리가 없습니다. 미거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본인 취향에 맞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표 예쁘게 짜고 싶다, 또는 난 이 교수님이 좋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학년 과목. 중미시, 중거시는 사실 전필은 아닌데 이거 안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여기서 중급이 앞에 붙어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급 과목들은 그냥 그 과목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책이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앞이 미시경제학, 뒤가 중급 미시경제학이라서 그렇게 뭐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3학년 과목부터는 이제 본인 취향껏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없는 수업들도 있어요.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원래 있는데 여기 커리큘럼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수강평과 시간대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3학년쯤부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취직 희망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관의 필기시험 범위인 수업을 잘 찾아서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 어떤 공기업은 계량경제학이 필기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기관은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공부를 어차피 하게 될 그런 기관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잘 찾아 들으시면 어, 역시나 공부를 2번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사 과정 이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3학년 과목. 역시 3학년 과목이 좀 많죠. 네, 재밌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들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교수님, 학점 잘 주는 교수님 찾아서 듣고, 네, 시간대 좋은 거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학년 과목입니다. 네, 제가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 관련해서 드릴 말은 없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 취직 분야와 개인 사정에 맞추어 수업 잘 골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직접 알아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수강 신청 잘 하는 능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전체적인 수강 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학년보다 높은 학년의 수업을 미리 듣는 것은 아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학년이 높았을 때 만약에 3학년 때 2학년 수업을 들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티오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근데 낮은 학년에서 위 학년을 듣는 거 역시 티오가 별로 없지만 시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 거시가 3학년 수업이지만 2학년 때 당겨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 미시랑 거시라는 게 경원론 1이 미시, 경영론 2가 거시 과목이니까 네, 당겨서 들으실 수 있으면 2학년 때 다 당겨 들어 놔 주시면 그 이후에 수업 듣고 수강 신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음,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기 학년 수업을 뒤로 미루는 거는 매우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학년 분들 많으실 텐데 어, 그러면은 나중에 그 수업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특히 전필 미루면 나중에 졸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전필 같은 거는 꼬박꼬박 들으시고 자기 학년 수업은 뒤로 미루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몇 번 얘기했죠. 취직 분야에 따라 필기 출제 범위가 다른데 이에 맞춰서 수강하는 것이 쉬운 학교 생활을 위한 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역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한번 할 때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험을 보든지 이거는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진로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경제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취직 같은 경우는 공기업, 금융권, 은행권을 목표로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네, 여기서 뭐 자기는 행시를 보겠다 하면 행시 재경직을 보실 수도 있고요. CPA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CPA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영학과를 많이 가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경제학 필기고사가 있는 그런 취직 시장에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채용 과정에 경제학 필기 시험이 있으면 당연히 경제학과 수업을 이수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그런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자격증 2개 정도의 금융 관련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이 업종이 사실상 이제 대인 영업 업종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학교 생활 하실 때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내에는 금융연구회나 포스트레이드 같은 이제 경제학 관련 학회나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아, 이런 거 하면 해야겠다라고 생각 정도 해놓으시면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1학년 생활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상경학사가 나오는 만큼 사기업 취직에도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사기업 취직은 개인이 진로 잡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간다고 사기업 취직을 못하는 건 아니다.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공하고 계신 학과와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EICC나 영미문학과의 전공 연관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ELLT의 경우엔 BLS 트랙의 통계학 수업과 경제학과의 통계 수업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한 과목 이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영어 능력이 좋다면 어디서든지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전공책이 영어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경제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는 달리 조금 좁은 분야를 깊게 파는 그런 전공이라서 이런 전공을 수학하는 것이 성향에 좀 맞으신 분들이 듣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중을 선택했다가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졸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한번 더 바꾸기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네, 미리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고르면 될 것 같고 경제학은 좀 유튜브 같은 데서 미리 뭐 원론 정도 미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이중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보고 만약에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2학년 내에 빨리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더 넘어가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